그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인이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어머나, 이청아 맞지? 그 가난한 집 딸이 여기서 청소부 하고 있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병원 복도 전체를 울리는 경보음처럼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엔 동정도 존중도 없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다시 한번 빈정거렸다. 설마 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어머, 아는 사이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간호대학 간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청소부나 하고 있네요. 이청가가 싸운 시간도 흘린 땀도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겐 아무 의미 없었다. 그저 낯선 우월감과 멸시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단지 입고 있는 청소복 하나로 판단되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지.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대리운전 하더니 딸도 똑같이 남 뒤치다거리 하고 있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니 오래도록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찔러버리고 말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미래종합병원 15층 VIP 병동. 시간은 오전 9시. 새벽을 깨우는 햇살이 복도를 비추는 시각이었다. 이청아 35세는 소박한 청소복을 입고 묵묵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와 성실한 표정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미래종합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특히 VIP 병동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남다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청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VIP 병동 휴게실에서 의사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모임은 병원 내에서도 유명했다. 각 과 과장급 이상 의사들의 부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겉으로는 친목 도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지위를 과시하고 남편의 병원 내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청아는 그들이 사용할 휴게실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있었다.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고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티세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꽃꽂이도 새로 교체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부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정형외과 과장 부인 윤지영이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는 이청가를 보고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산부인과 과장 부인 홍채림은 이청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이청가가 정중하게 답하며 물을 준비하러 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 하나씩 모여든 부인들은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수백만 원의 할 법한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어머, 지영씨, 그 가방 새로 산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어머,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 학회 다녀오면서 사다 준 거예요. 부인들의 자랑 섞인 대화가 이어졌다. 이청아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용히 챙겨주며 눈에 띄지 않게 일하고 있었다. 과일을 깎아서 내어드리고 차가 떨어지면 다시 우려서 가져다 주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인들은 이청가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다. 다른 부인들보다 더욱 화려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휴게실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어머, 강혜원 언니 오셨네요. 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했다. 강혜원은 내과 과장 민준혁의 부인으로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혜원은 휴게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이청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순간 혜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니 분명 아는 얼굴이었다. 이청가 역시 혜원을 알아봤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말을 걸기가 어색했다. 자신은 청소복을 입고 일하고 있고 혜원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청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혜원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혜원은 계속해서 이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때 이청가의 집은 정말 가난했다.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반면 혜원의 집은 부유한 편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청가를 종종 무시하곤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해 보였다. 혜원은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이청에게 다가갔다. 다른 부인들도 혜원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휴게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이청아는 혜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계속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머, 너 혹시... 혜원이 이청아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다른 부인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다. 이청아는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봤다. 오랜만이야, 청아야. 혜원의 목소리에는 옛 동창을 만난 반가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네, 이청가가 정중하게 답했지만 혜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설마 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휴게실에 있던 모든 부인들이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윤지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혜원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혜원의 웃음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간호대학 입학했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청소부나 하고 있네. 이청아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견뎠다.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정말 좁다. 명문대 나왔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런 일 하고 있네. 혜원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들이었다. 이청아는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혜원의 집에서 대리운전을 했던 그 시절을 말이다. 혜원은 늘 이청가를 대리운전 기사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었다. 이청가가 공부를 잘해도 각종 상을 받아도 혜원은 가난한 집 애가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며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면서 이청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 맞다. 혜원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대리운전 했었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운전하더니 딸도 똑같이 남 뒤치다꺼리 하고 있네. 그 말에 이청아의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 직원으로서 환자 가족들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부인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혜원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어머,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표정에 드러났다. 이청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다. 그럼 오늘 우리 휴게실 청소 잘 부탁할게. 혜원이 명령조로 말했다. 내 컵부터 깨끗하게 씻어줘. 더러워서 못 마시겠어. 이청아는 묵묵히 혜원의 컵을 받아들고 설거지를 하러 갔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지금 그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여성이 사실은 미래의료재단 이사장의 며느리라는 것을. 서울 서초구의 조용한 주택가 끝
높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은은한 약초 향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과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 그리고 고풍스러운 정자 하나가 보였다. 미래의료재단 이사장 최태호의 저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쌓인 품격과 온화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저녁 진료를 마친 가족들이 안채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편 최민준과 그의 아내 이청가, 그리고 이사장인 시아버지까지 세 사람이 평상에 편안하게 자리했다. 청가야,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이청아는 늘 그렇듯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잊지 않았다. 병원 운영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이사장의 말에 이청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민준도 아내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사실 이 제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사장은 오랫동안 이청가의 인품과 능력을 지켜보면서 그녀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 했다. 미래의료재단은 이청가가 시집올 때만 해도 작은 개인 병원에 불과했다. 이사장과 남편 최민준이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정성과 노력으로 키워낸 병원이었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성실한 생활 방식을 몸에 익혔다.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직원들과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왔다. 아버님, 제가 과연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청가의 겸손한 대답에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런 점이 그가 이청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다. 병원이 커진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다. 다른 대형 병원 경영진들과는 달리 이청아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늘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했다.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도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잖아. 그 경험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 이사장의 말에 이청가는 어린 시절과 신혼 초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남의 집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미래병원이 작은 의원이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었다. 실제로 이청아는 시집 온 후에도 한 번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병원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고 환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했다. 이런 모습이 이사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아버님께서 믿어주시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청가의 대답에 이사장은 만족스러워했다. 남편 최민준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며칠 후 이청아는 가족들을 거실로 모아놓고 놀라운 발표를 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남편 민주는 신문을 보다가 손을 멈췄고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경영진인데 왜 청소를... 남편 최민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이청아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혹시 누군가 당신을 알아보면? 최민준의 걱정에 이청아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병원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할 거예요. 그냥 새로운 직원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이청아는 이미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다. 병원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진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대리운전으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이청가를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제가 이사장 며느리라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청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청가의 의지는 확고했다. 제대로 된 경영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병원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실에서만 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족들도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했다. 시아버지 최태호는 며느리의 결심을 보며 더욱 대견스러워했다. 역시 내가 점 찍어둔 며느리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이청아는 정식 청소 직원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병원 청소, 매뉴얼 암기, 환자 응대 방법 학습까지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이 받았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인내심을 주었다. 교육 담당자도 이청가를 그저 열심히 하는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했다. 이청가가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다.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병원이 더 좋아지죠. 교육 담당자의 격려에 이청아는 겸손하게 답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기나긴 교육 과정을 마친 이청아는 연한 하늘색 청소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당당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야. 이청아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병원 직원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소 도구함을 받고 배정받은 구역을 확인하는 이청가의 모습을 보며 동료 청소 직원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환대에 이청가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이청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정체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병원의 진짜 모습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청가가 청소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미래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익숙해졌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병동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의료 장비들을 점검하며 환자 응대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청가가 미래의료재단 이사장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청가가 맡은 구역은 병원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VIP 병동이었다. 15층에 위치한 이곳은 특별실과 고급 병실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일반 병동과는 달리 인테리어도 호텔 수준이었고 모든 시설이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 이청아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청소 도구실에 모였다. 오늘도 힘내서 일해봅시다. 팀장 박미선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 모든 직원들이 화답했다. 청아 씨는 오늘도 VIP 병동 담당이에요. 어제 새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더욱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청가가 공손하게 답하며 청소 도구들을 챙겼다. 걸레와 청소용 세제, 유리창 닦는 도구들을 카트에 정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동료들은 이청가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다며 감탄했다. 청아 씨, 정말 손이 빠르시네요. 벌써 베테랑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이청아는 늘 겸손했다. 동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메모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봤다. 이런 자세 때문에 동료들은 이청가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VIP 병동에 도착한 이청아는 먼저 복도 청소부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벽면의 먼지도 꼼꼼히 제거했다. 유리창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입원실 청소 시간이 되자 이청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리면 그제야 문을 열고 들어갔다. 환자가 계신 병실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어머, 고생하시네요. 80대 할머니 환자가 이청가를 보며 고마워했다. 아프신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청가가 미안해하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덕분에 병실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대화들이 이청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환자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의 가치를 새삼 느꼈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청아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식사했다. 저희는 여기 앉을까요? 자리를 정하고 배식을 받아오는 과정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청가씨, 오늘 특별실 청소 어땠어요? 김정수가 물어봤다. 괜찮았어요. 환자분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동료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주말 계획 등등. 이청아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특별실 담당이었다. 이곳은 한 사람당 하루 100만 원이 넘는 입원비를 내는 최고급 병실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특별실 청소는 더욱 까다로웠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완벽한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귀중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일해야 했다. 이청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세심하게 일했다. 어느 날 특별실에 입원한 대기업 회장이 이청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참 깔끔하게 청소하시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청아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은 감동했다. 이런 마음씨 고운 분이 있어서 병원이 따뜻하구나. 이청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들도 감탄했다. 청아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환자분들도 모두 청아 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정은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이청아는 항상 겸손했다. 그런 이청가의 모습을 본 의사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새로운 청소 직원이 참 인상이 좋고 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의료진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이청아는 일하면서 병원의 여러 가지 면들을 관찰했다. 의료진들의 노고, 환자들의 어려움, 보호자들의 걱정, 그리고 청소 직원들의 애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청아는 하루를 돌아봤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실했다. 진짜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어떤 날은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분주한 상황도 있었다. 그럴 때 이청아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의료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도 하나씩 익혀가고 있었다. 일하면서 만난 환자들은 정말 다양했다. 고령의 어르신부터 젊은 사업가들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분은 혼자 병원에 오셔서 외로워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럽기도 했다. 이청아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했다. 외로워하시는 분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동료 청소 직원들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조심스러워했던 선배들도 이제는 이청가를 가족처럼 여겼다. 청가씨 덕분에 우리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팀장 박미선이 고마워했다. 이청아는 동료들의 어려움도 함께 나눴다. 누군가 아프면 대신 일해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이청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청가의 일 솜씨는 더욱 능숙해졌다.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대처했고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청소를 마쳤다. 이런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매일 집에 돌아가서도 이청아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지 스스로 점검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최민준이 물어봤다. 여보, 일이 많이 힘들지? 그만둘까? 이청아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시아버지 최태호도 며느리의 변화를 눈여겨봤다. 예전보다 더욱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현장 경험이 그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이청가는 VIP 병동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환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의료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든 것이 손에 잡히듯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진짜 내면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만만 늘어놓는 분들도 있었다. 이청아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떤 경영자가 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렇게 평온하고 보람찬 날들이 계속되었다. 이청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성실하게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을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청소팀장 박미선이 아침 조회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VIP 병동 특별 휴게실에서 의사 부인들 모임이 있어요.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과장님들 부인분들이 정기 모임을 가지시는데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이청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VIP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부유한 층의 모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부인들의 모임은 병원 내에서도 가장 격식을 차려야 하는 행사 중 하나였다. 청아 씨, 오늘 당신이 특별 휴게실 담당으로 들어가세요.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꼼꼼하시니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팀장의 지시에 이청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VIP 중에 VIP인 의사 부인들을 담당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경험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오전 10시 미래 종합병원 15층 VIP 병동 특별 휴게실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BMW, 롤스로이스 등 억 단위가 넘는 차들이 병원 주차장을 가득 채웠다. 차에서 내리는 부인들의 모습은 마치 패션쇼를 연상케 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명품 옷과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들로 온몸을 치장한 그들이었다. 이청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휴게실 문을 열어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게실 담당하게 된 이청아입니다. 편안하게 이용해 주세요.
어머,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맛있는 차도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부인들의 밝은 대화 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다. 이청아는 미리 준비된 다과와 차 세트를 정리하며 부인들이 편안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정형외과 과장 부인 윤지영이었다. 50대 초반인 그녀는 품위 있는 차림새로 우아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청가를 보고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수고하시네요. 오늘 우리 모임 잘 부탁해요. 두 번째로 들어온 산부인과 과장부인 홍채림은 이청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부탁했다. 좀 쌀쌀해서 따뜻한 차가 마시고 싶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이청가가 정중하게 답하며 고급 차 세트를 준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우아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들어온 신경외과 과장 부인 김민정은 휴게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여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병원 시설이 좋아서 모임 갖기 참 좋아요. 이청아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씩 모여든 부인들은 모두 화려한 차림새였다. 각자의 남편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자신들의 옷차림도 격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자녀 교육,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머, 채림씨,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이거요? 남편이 유럽 학회에 다녀오면서 사다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홍채림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고급품이었다. 이청아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용히 챙겨주며 눈에 띄지 않게 서비스했다. 과일을 정갈하게 깎아서 접시에 담고 차가 식으면 새로 우려서 교체해드렸다. 마치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처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인들은 이청가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병원 VIP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청소 직원이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오늘 모임에는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었다. 바로 내과 과장 민준혁의 부인 강혜원이었다. 그녀는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집안의 경제력 때문에 다른 부인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이곤 했다. 11시가 되자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다. 다른 부인들보다 더욱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완전 무장한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휴게실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어머, 혜원 언니 오셨네요. 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했다. 강혜원은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로 젊어 보였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늦어서 미안해요. 남편이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좀 늦었네요. 괜찮아요, 언니. 우리도 막 도착했어요. 다른 부인들이 연신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다. 강혜원이 이 모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 정도였다. 강혜원은 자리에 앉으며 휴게실을 둘러봤다.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는 이청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강혜원은 이청가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복을 입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기억 속의 누군가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이청아 역시 강혜원의 목소리를 듣고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기억에 있는 소리였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런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혜원이 계속해서 이청가를 바라보고 있자 다른 부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혜원 언니, 무슨 일이에요?
윤지영이 물었다. 아니에요. 저기 직원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강혜원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청아는 강혜원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다. 혹시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먼저 말을 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자신은 청소 직원이고 저들은 VIP 고객이었으니까 잠시 후 이청아가 차를 나르기 위해 강혜원 쪽으로 다가갔다. 리필해 드릴까요? 정중하게 물어보는 이청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강혜원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분명히 기억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혜원은 이청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청소복을 입고 있고 화장기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아는 얼굴이었다. 특히 눈매와 코라인이 기억 속의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강혜원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다.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청가입니다. 이청가가 정중하게 답했다. 그 순간 강혜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청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혜원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청가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던. 혹시 은하 고등학교 나오셨나요? 강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부인들도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청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강혜원의 얼굴에 확신이 서렸다. 정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이청가가 맞았던 것이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상황이 이상했다. 한 명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의사 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청소복을 입은 병원 직원이었으니까 강혜원은 잠시 말을 잊었다. 고등학교 때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이청가의 집은 정말 어려웠다. 아버지가 대리운전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청아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다녔다. 반면 강혜원의 집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부유한 편이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강혜원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강혜원은 늘 이청가를 무시하곤 했었다. 특히 이청가가 공부를 잘할 때마다 강혜원은 질투심을 느꼈다. 가난한 집 애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청가의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무시했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때와 비슷해 보였다. 자신은 성공한 의사의 부인이 되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청아는 여전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강혜원의 마음속에 옛날 그 우월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다른 부인들은 이 둘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혹시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말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섣불리 끼어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강혜원은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 말에 휴게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다른 부인들도 이제 이 둘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청가가 정중하게 답했지만 강혜원의 눈빛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윤지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강혜원이 답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청아 맞지? 강혜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부인들의 시선이 단번에 이청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설마 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강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휴게실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다. 조용하던 공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모든 시선이 이청객에 쏠렸다. 이청아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윤지영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른 부인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강혜원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참 좁다. 간호학과 입학했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청소부나 하고 있네. 강혜원의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청아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꾹 참고 견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 가족들을 응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했다. 세상에 정말 명문대 나온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이런 일 하고 있구나. 강혜원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이청아는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강혜원의 집에서 대리운전을 했던 그 시절을 말이다. 강혜원은 늘 이청가를 대리운전 기사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었다. 이청가가 전교 1등을 해도 각종 상을 받아도 강혜원은 가난한 집 애가 공부해봤자 뭐 하냐며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 맞다. 강혜원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대리운전 했었지? 마치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운전하더니 딸도 똑같이 남 뒤치다거리 하고 있네. 그 말에 이청가의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 직원으로서 VIP 고객들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청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다. 다른 부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잔혹했다. 어머,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홍채림이 입에 손을 대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표정에 드러났다. 김민정도 한마디 거들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다더니.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이청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강혜원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야. 얘가 공부만큼은 잘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늘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는데 얘는 혼자 공부했어요. 부인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어려운 집안이었나 보네요. 윤지영이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듯 이청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이청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대리운전하셔서 그날그날 벌어서 살았거든요. 강혜원이 계속해서 이청가의 과거를 폭로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이청가가 다 했고. 이청아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이청아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런데 강혜원은 그런 과거를 마치 흉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옷도 남들보다 초라했고 용돈도 없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그런 일하고 있네요. 부인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청가의 초라한 과거를 듣고 나니 지금의 모습이 더욱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월감에서 나오는 가짜 연민을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이고 참, 그것도 운명인가 보네요. 홍채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나중에도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건가 봐요. 그 말은 이청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혜원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맞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청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우리 휴게실 청소 잘 부탁할게. 강혜원이 명령조로 말했다. 내 컵부터 깨끗하게 씻어줘. 더러워서 못 마시겠어. 이청아는 묵묵히 강혜원의 컵을 받아들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설거지를 하러 갔다. 김민정이 거들었다. 저도 새 컵으로 바꿔주세요. 이 컵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이천가는 또 다른 컵을 받아들고 교체해드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받으며 마치 개인 시녀처럼 부려주고 있었다. 윤지영도 편승했다. 저기 테이블 좀 다시 닦아주세요. 뭔가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이청가는 이미 깨끗하게 닦아놓은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았다.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청가의 모습을 보며 강혜원은 더욱 우쭐해했다. 역시 타고난 게 있나 봐. 어려서부터 이런 일 했으니까 손에 익었겠네. 정말. 그 말에 다른 부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홍채림이 한마디 더 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은 했어요? 이청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혜원이 관심을 보였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마 또 그런 일 하는 건 아니겠죠? 이청아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조롱을 받을 것 같았다. 병원에서 일해요. 이청아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어머, 병원에서 뭘 해요? 혹시 또 청소 같은 일 해요? 강혜원이 비웃듯 물었다. 의료진이에요. 이청아가 최대한 간단하게 답했지만 강혜원은 코웃음을 쳤다. 의료진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간병사나 그런 일이겠지. 설마 의사는 아닐 테고 간호사도 아닐 것 같은데. 강혜원의 추측에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청가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청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지만 강혜원은 멈추지 않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구나. 그 말은 이청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치명타였다. 다른 부인들도 강혜원의 말에 동조했다. 정말 그러네요.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김민정이 마치 진리를 말하는 듯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 윤지영도 거들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네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이청가를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혜원은 마치 옛날을 그리워하듯 말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얘는 항상 집에 가서 집안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참 안타까웠는데 이청아는 그런 기억들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그때 어려움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뎌야 했다. 홍채림이 마치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이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김민정도 한마디 보탰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분들 덕분이니까. 정말 그 말은 마치 이청가를 자신들을 봉사하는 하인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회원은 이런 분위기를 정말 즐기는 것 같았다.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네요. 동창회 때 이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청가가 지금 청소부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이청아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휴게실은 이청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강혜원을 중심으로 한 부인들의 우월감 과시는 계속되었고 이청아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휴게실에서의 모임이 진행될수록 강혜원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마치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복수를 하던 이청가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다른 부인들도 강혜원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가세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서 있지 말고 바닥 좀 다시. 강혜원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다. 아까 닦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더러워 보이네.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바닥이었지만 이청아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시 닦기 시작했다. 어머, 혜원 언니 너무... 홍채림이 강혜원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말했다. 역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은... 이런 말들이 이청가의 귀에는 모두 비꼬는 소리로 들렸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다. 맞아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혜원이 이청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는 못 속이는 거죠. 그 말에 다른 부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이청아는 바닥을 닦으면서 이를 악물었다.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일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현장 체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도 견뎌내야 했다. 그런데 강혜원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아씨, 내 가방 좀 봐줘. 먼지가 앉은 것 같은데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어? 이청가가 가방을 받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자 강혜원은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손이 빠르네. 타고났어. 김민정이 거기에 편승했다. 저도 구두 좀 닦아주세요. 복도 걸어오면서 더러워진 것 같아요. 이청가는 또 다른 요구를 받고 김민정의 구두를 닦아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이청가를 부려먹기 시작했다. 윤지영도 뒤지지 않았다. 저기 있는 화분에 물 좀 주세요. 잎사귀가 시들어 보이네요. 그리고 창문도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트집을 잡아가며 계속 일을 시켰다. 이청아는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강혜원은 이청가가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가 올랐다. 참 말 잘 듣네. 역시 어려서부터 이런 일 했으니까 익숙하겠어. 그런데 청아씨, 너 결혼해서 애는 있어? 이청가가 고개를 저으자 강혜원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구나. 이런 형편에 애까지 있으면 키우기 힘들겠지. 현명한 선택이네. 강혜원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하는 듯했다. 홍채림이 거기에 한마디 보탰다. 요즘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청가 씨 같은 분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말이 이청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김민정도 동조했다. 맞아요. 우리는 애들 학원비 걱정 없이 보내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이 낳아봤자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부모들도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청아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자랑하기 위해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비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혜원은 계속해서 이청가를 괴롭혔다. 그런데 남편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설마 맞선이야?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나? 이청가가 대답하기 전에 강혜원은 혼자 추측하기 시작했다. 아, 아마 같은 처지끼리 만났겠구나. 남편도 비슷한 일하는 사람이겠지. 의료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간병사나 그런 일하는 사람일 거야. 그래야 서로 이해도 되고. 강혜원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영이 거들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되는 거죠.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듯한 태도였다. 홍채림도 한마디 했다. 맞아요. 행복이 꼭 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박하게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전혀 달랐다. 강혜원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런데 청가씨,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때? 전세야? 월세야? 아무래도 월세겠지?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데. 이청가가 답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말을 이어갔다. 아마 원룸이나 투룸 정도겠지. 서울에서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지하나 반지하는 아니지? 요즘 그런데도 비싸긴 하지만. 강혜원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모욕적이 되어갔다. 이청아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대답을 해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지만 강혜원은 멈추지 않았다. 왜 대답 안 해? 부끄러운 거야? 강혜원이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뭐 그럴 만도 하지.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있고 별장도 있는데 너는 그런 형편이니까 비교가 되겠어? 다른 부인들도 강혜원의 말에 동조하며 자신들의 부유함을 은근히 자랑했다. 김민정이 거들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죠. 남편들 덕분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이청아 씨는 이런 생활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말이었다. 홍채림도 한마디 보탰다. 저희는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이청아 씨는 그런 여유가 없으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자 이청아는 견디기 어려웠다. 강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악랄하게 나왔다. 그런데 청아 씨, 너 지금 몇 살이야? 35이면 이제 늦었네. 다른 일 배우기도 어려운 나이고 평생 이런 일만 해야 하는 거. 그 말은 이청가의 미래까지 부정하는 잔혹한 말이었다. 윤지영이 거기에 가세했다. 그러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도 힘들어질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다른 기술이라도 배우든지. 그런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기는 어렵겠지만요. 말끝마다 이청가를 절망시키는 내용들이었다. 김민정도 동조했다. 그래요. 저희는 남편들이 안정적이니까 걱정 없지만 이청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불안하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이청아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강혜원은 계속해서 이청가를 괴롭혔다. 혹시 부모님 도움은 받을 수 있어? 아, 맞다. 아버지가 대리운전 하신다고 했지. 그분도 나이가 많으실 텐데 언제까지 그 일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이청가의 가족까지 걱정거리로 만드는 악의적인 말이었다. 홍채림이 거기에 한마디 보탰다.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자식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도 이런 형편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걱정이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청가의 어려운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청아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너무나 괘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으니까 강혜원은 이청가의 침묵을 즐기는 듯 더욱 기세를 올렸다. 참 답답하겠다, 이런 생활이.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는 남편 월급만으로도 여유롭게 사는데 너는 부부가 다 이래도 빠듯하겠어. 정말 차이가 크다. 김민정이 그 말에 동조했다. 그러게요. 저희는 한 달 용돈만 해도 이청아 씨 월급보다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격차가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윤지영도 거들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평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청가 씨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며 이청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강혜원이 결정적인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청아 씨, 너 혹시 우리 병원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한테 괴롭힘 당하지는 않아? 너 같은 출신은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기 쉬운데. 그 말에 이청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다. 부인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바람에 분위기가 잠시 중단되었고 이청아는 그 틈을 타서 잠시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이청아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아직 일과 시간이 끝나지 않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다시 휴게실로 들어간 이청가를 보며 강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어디 갔다 왔어? 혹시 화장실에서 울었어? 그런 거 티나니까 조심해. 창피하잖아. 이청아는 그런 말을 들으며 더욱 참담했지만 여전히 견뎠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강혜원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청아 씨, 다음에 또 보자. 혹시 이 병원 말고 다른 데로 옮기지는 마. 우리가 또 불러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마치 이청가를 자신들의 전속 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부인들이 떠나고 나서 이청아는 혼자 휴게실을 정리했다.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지우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다.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청가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하루 겪은 모욕과 괴롭힘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권력과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다. 집에 도착한 이청가를 보며 남편 최민주는 걱정스러워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청아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너무 모욕적으로 대하더라고요. 민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다. 그런 걸 왜 참아? 당장 정체를 밝혔으면 됐잖아. 하지만 이청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진짜 현장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이청가의 의지를 보며 민주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용기와 신념을 존경하게 되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 참았을 거야. 이청아는 남편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내일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되었다. 강혜원이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청가의 시련은 더욱 깊어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혜원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휴게실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휴게실까지 전해졌다. 응급 상황이에요. 14층에서 환자가 쓰러졌어요.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VVIP 병동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다. 어머, 무슨 일이야? 강혜원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어봤다. 다른 부인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휴게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까지 이청가를 괴롭히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청아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병원에서 일하며 이런 응급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복도 쪽을 바라봤다.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부인님들 죄송합니다. 14층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이쪽에 의료진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은 의료진이 아니라 의사들의 아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에요. 남편들을 불러드릴까요? 윤지영이 어쩔 줄 모르며 말했다. 간호사는 더욱 다급해졌다. 지금 모든 의료진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서 즉시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위험해 보이는데 그때 이청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가서 상황을 봐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강혜원이 비웃듯 말했다. 청소부가 의료 상황에 끼어들면 어떡해? 방해만 될 뿐이야. 다른 부인들도 강혜원의 말에 동조하며 이청가를 말렸다. 하지만 간호사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누구든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 응급처치라도 하시면 부탁드려요. 이청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간호사를 따라 나섰다. 강혜원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1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30대 남성 환자분인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지만 호흡이 가빠지고 있고 혈압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심장 관련 문제일 것 같아요. 이청아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상황들을 정리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 소리가 더욱 커졌다. 환자가 쓰러진 곳은 VIP 특별실 앞 복도였다. 30대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가족들과 간병인이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다. 환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족들이 울먹이며 환자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었다. 이청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다. 잠깐 환자분을 흔들지 마세요. 이청가가 단호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제지했다. 지금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청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환자에게 다가갔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이청가가 환자의 손목에서 맥박을 짚어보며 물어봤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도 얕아지고 있었다. 누군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확장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이청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환자의 가족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약을 꺼내왔다. 아버지가 평소에 드시던 약이에요. 이청아는 약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혀 밑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환자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며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다. 동시에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했다. 간호사들도 이청아의 전문적인 대처에 놀라워했다.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숙련된 의료진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이청가가 환자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금 약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환자의 얼굴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어 갔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의료진들이 도착했다. 내과 과장 민준혁을 비롯해 여러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왔다. 무서운 상황입니까? 민준혁이 다급하게 물어봤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이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민준혁은 이청가를 보며 의아해했다. 청소 직원이 이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이다. 어떤 처치를 하셨나요? 민준혁이 이청에게 물어봤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투여하고 하지거상을 시행했습니다. 의복도 느슨하게 하여 호흡을 편하게 했고요. 이청아의 대답에 민준혁은 더욱 놀랐다.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처치 방법도 교과서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지식이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나요? 민준혁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다. 예전에 간호학을 전공했었어요. 이청가가 간단하게 답했다. 하지만 민준혁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학 전공자가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는 이청가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민준혁이 추가 검사를 지시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라고 했다. 정말 잘 대처해 주셨네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청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준혁은 이청아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현직 의료진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도 이청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 선생님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대처해 주셔서 환자분이 살았어요. 이청아는 이런 칭찬이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환자 가족들도 이청아에게 깊이 감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은인이에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이청아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의료계에 몸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휴게실에서 강혜원과 다른 부인들이 올라왔다. 그들은 이청가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어떻게 청소부가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 이청가가 저런 걸 할 줄. 강혜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청가 간호학 전공했다고 하던데 그럼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부인들도 의아해했다. 민준혁은 아내 강혜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어떻게 여기 왔어? 그리고 저분을 어떻게 아는 거야? 강혜원은 남편에게 이청가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민준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간호학 전공자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것도 이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청아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너무 주목받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민준혁이 말을 걸었다. 잠시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이청아는 당황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청가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강혜원이 끼어들었다. 여보, 뭐 하려는 거예요? 청소부랑 차 마시겠다고요? 강혜원의 말에 민준혁은 당황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분은 환자를 구해주신 분이야.
고마워해야지. 왜 그래? 하지만 강혜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뭐가 고마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간호학 전공했다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에요. 강혜원의 태도에 민준혁은 당황했고 다른 의료진들도 불편해했다. 간호사들이 강혜원의 말을 듣고 놀랐다. 별거 아니라니요. 정말 전문적인 응급처치였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감탄하셨거든요. 하지만 강혜원은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봐야 청소부잖아요. 간호학 전공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결국 이런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실력이 그 정도인 거죠. 강혜원의 독설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 민준혁은 아내의 태도가 너무 창피했다. 여보, 그만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저렇게 빨리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강혜원은 질투심 때문에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그런 게 뭐가 대단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청소부 편을 드는 게 이상해요. 강혜원의 말에 민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청아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민준혁의 의심 어린 눈빛이 신경 쓰였다. 그때 병원 전체에 방송이 나왔다. 응급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모든 직원들은 원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청아는 이 방송을 핑계로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업무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청아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민준혁은 그런 이청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혼자 남은 민준혁은 아내 강혜원을 바라봤다. 여보, 오늘 태도가 너무했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왜 그렇게 대했어? 하지만 강혜원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청소부예요. 남편이 청소부 때문에 저를 나무라는 게 더 이상해요. 강혜원의 말에 민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민준혁의 마음속에는 이청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다. 분명히 평범한 청소 직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 실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지 미스터리였다. 이청아는 원래 업무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준혁이 보인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혹시 정체가 발각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꼈다. 환자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의료진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청아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심들이 하나둘씩 커져가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응급 상황이 끝난 후 민준혁은 이청아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 실력이면 어디서든 의료진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틀 후 민준혁은 인사과에 들렀다. 혹시 청소팀의 이청가라는 직원에 대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인사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이상한데요. 이청아 씨 파일이 일반 직원 파일과 좀 달라요. 채용 과정도 특별하고 신원 보증도 최고 등급이네요. 보통 청소 직원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민준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혹시 추천인이나 보증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인사과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 추천인이 최태호 이사장님이네요. 그리고 긴급 연락처가 최민준 부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민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한 청소 직원이라니, 그리고 연락처가 부원장님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인가요? 민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특별한 케이스라서 인사팀장님도 직접 면접 보셨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과 직원의 말에 민준혁은 더욱 궁금해졌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민준혁은 우연히 부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섰다. 최민준 부원장과 이청아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마침 부원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민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최민준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와요, 민 과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청가라는 청소 직원분 아시나요? 그 순간 최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분을 물어보시는데요? 며칠 전 응급 상황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간호학 전공자가 왜 청소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최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분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달라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민준혁은 그런 애매한 답변에 더욱 의심이 들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부원장실 문이 열리며 최태호 이사장이 들어왔다. 민준아, 회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민 과장님도 여기? 민준혁이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민 과장님,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최태호가 물어보자 민준혁은 이청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다.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청소 직원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최태호와 최민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다. 이사장님, 그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민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때 최태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민 과장님, 그분에 대해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지요? 혹시 부인분께서 그분을 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민준혁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요?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VIP 병동에서 있었던 일들은 더욱 자세히 보고받고 있고요. 최태호의 말에 민준혁은 긴장했다. 혹시 강 의원이 이청가를 괴롭힌 일들이 이사장님께 보고되었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저희는 이청가 직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최민준이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민준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순간 부원장실 전화가 울렸다. 최민준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태호에게 말했다. 아버님, VIP 병동에서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태호가 물어봤다. 15층 특별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이청아 직원이 또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우리도 가보죠. 최태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민 과장님도 함께 가시죠. 세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혁은 계속 궁금증이 커져갔다. 15층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이청가가 또 다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80대 여성 환자였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다. 이청아는 침착하게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다. 민준혁은 이청가의 전문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숙련된 의료진 수준의 실력이었다. 이 정도면 의사라고 해도 믿을 만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강혜원과 다른 의사 부인들이 나타났다. 오늘도 휴게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란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이었다. 또 이청가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머, 또 저 사람이 설치고 있네. 강혜원이 비웃듯 말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잘 된다고 해서 의사인 줄 아나 봐. 다른 부인들도 강혜원의 말에 동조했다. 정말 주제도 모르고. 민준혁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 분명히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저분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야. 그때 최태호가 앞으로 나섰다. 모든 사람들이 이사장님을 보고 긴장했다. 이사장님, 언제 오셨나요? 민준혁이 당황하며 말했다. 최태호는 이청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수고했어요, 청아야. 최태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사장님이 청소 직원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그것도 반말로 말이다. 강혜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이청아는 이사장님을 보고 조용히 인사했다. 아버님, 환자분은 괜찮습니다. 잠시 혈당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응급처치로 회복되었어요. 곧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최민준이 이청아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오늘 일찍 끝내고 집에.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여보라고. 강혜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청소부한테 여보라고 하다니. 그리고 이사장님한테는 아버님이라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민준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청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강혜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부원장님의 아내라고요? 그럼 이사장님의 며느리라는 말씀인가요?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체험해보겠다고 해서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은 비밀로 했고요. 최민준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강혜원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이사장 며느리였다니. 믿을 수 없는 일, 없는 현실이었다. 다른 의사 부인들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혁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그렇게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무리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다. 사모님, 민준혁이 급하게 이청에게 인사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최민준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혜원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설마 정말 그런 거예요? 청소부가 이사장 며느리라니. 믿을 수 없어요. 최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그 말에 강혜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사장 며느리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괴롭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민준혁도 아내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알게 되었다. 다른 의사 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이청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들었다. 이청가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병원 운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강혜원은 더욱 참담했다. 이청가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준혁도 아내를 바라보며 실망스러워했다. 최민준이 이청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청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 최태호도 이청에게 말했다. 청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이청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버님.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혜원은 주저앉고 싶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준혁도 아내의 행동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되었다. 다른 의사 부인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들 역시 이청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그렇게 이청가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그동안 청소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병원의 최고 권력자 가족이었던 것이다. 강혜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다. 복도에 혼자 남은 강혜원은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청가를 무시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훨씬 아래 위치에 있었던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청아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밤, 미래종합병원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청소부로 알고 있었던 이청가가 실제로는 최태호 이사장의 며느리라는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 믿기 어려운 사실에 놀라워했다. 특히 강혜원과 민준혁 부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강혜원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개월 동안 이청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을 되돌아봤다. 매번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과거를 들춰가며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강혜원이 남편 민준혁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내가 그동안 이사장님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 민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든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준혁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병원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사장 며느리를 모욕한 의사를 병원에서 그냥 두겠을까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혁이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여러 동료 의사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 과장님 부인이 이사장님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정말 큰일이네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민준혁의 귀에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신의 진료실로 향했다. 진료실에 앉아서도 민준혁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청가와 강혜원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혁은 결심을 했다. 이사장실로 가서 직접 사과를 드리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장실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다. 어떤 말로 사과를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최태호 이사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민 과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사장의 평온한 목소리에 민준혁은 더욱 긴장했다. 이사장님, 어제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최태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혁을 바라봤다. 그 일 말씀이시군요.
민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사모님께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통제라는 말을 쓰시는군요. 최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부인을 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문제 아닌가요? 민준혁은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장의 말이 뼈를 찌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준혁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부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 과장님, 우리 며느리가 왜 청소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경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 가족들이 청소 직원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 병원의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최태호의 말에 민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최태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글쎄요, 말로만 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리며 최민준이 들어왔다. 아버님, 회의 시간이... 민 과장님도 계시네요. 최민준도 어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준혁을 보는 시선이 복잡했다. 부원장님, 민준혁이 최민준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 과장님,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내가 현장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누군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최민준의 말에 민준혁은 더욱 죄송스러워했다. 부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단호했다.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배려하지 않은 거죠. 청소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최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 과장님, 우리 병원은 모든 직원이 소중한 가족입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민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최태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민 과장님, 병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민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인사조치라는 말은 징계나 해임을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준혁이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최태호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었어요.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받은 대우가 바로 그 기회였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셨잖아요. 민준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다.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 한편 강혜원은 집에서 온종일 휴대폰만 바라보며 이청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전화번호를 눌러도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떤 말로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서야 강혜원은 용기를 내어 이청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청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청가씨, 나 혜원이야. 강혜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혜원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청가의 정중한 대답에 강혜원은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로 함부로 대했는데 지금은 존댓말로 대답하는 이청가의 모습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아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혜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청가의 대답은 차분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청가의 너그러운 대답에 강혜원은 더욱 죄송스러워졌다.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너무했어. 강혜원이 계속 울먹였다. 청아씨,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남편한테도 좋은 말 좀 해줘. 병원에서 쫓겨날까봐 정말 걱정돼. 그 순간 이청아는 강혜원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남편의 지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언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건 언니와 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청아씨, 제발. 강혜원이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이청아는 단호했다. 언니, 진정한 반성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에 강혜원은 할 말을 잃었다. 며칠 후 미래종합병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민준혁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태호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중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준혁은 위원회에 불려가서 해명할 기회를 얻었다. 민 과장님,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태호가 물어봤다. 민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나요? 특히 의료진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운영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어봤다. 민준혁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청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의료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민 과장님의 침묵이 답인 것 같네요. 최태호가 실망스럽게 말했다. 우리 병원은 모든 직원이 하나의 팀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면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운영위원회는 결국 민준혁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장 직책 해제와 함께 6개월 근신 처분이었다. 사실상 병원에서의 승진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준혁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집에 돌아가서 강혜원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강혜원도 함께 무너졌다. 남편의 지위가 추락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함께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강혜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까지 피해를 보게 됐네. 민준혁도 아내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혁의 징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의사 부인들도 덩달아 위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신들도 이청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다. 윤지영은 홍채림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을 토로했다. 채림아, 우리도 위험한 것 아닐까? 그날 이청가 씨한테 우리도 함부로 대했잖아. 홍채림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혹시 우리 남편들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 김민정도 마찬가지였다. 의사 부인들의 모임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았다. 실제로 병원 내에서는 의사들의 가족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의료진 가족들이 병원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민준이 이런 제안을 했다. 앞으로 모든 의료진 가족들을 대상으로 병원 직원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 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태호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야겠어. 한편 이청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 때문에 민준혁이 징계를 받은 것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병원 문화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청아는 최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민 과장님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민주는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정말 대인배야. 하지만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문화 문제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 이청아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이청아는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강혜원을 마주쳤다. 강혜원은 이청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청아 씨, 정말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혜원 언니. 이청가가 따뜻하게 답했다. 오히려 저희 병원이 더 좋아질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강혜원은 이청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했다. 청아 씨,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병원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혜원의 진심 어린 말에 이청아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도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지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에요. 이청아의 조언에 강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미래종합병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었고 이청가의 현장 체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강혜원과 민준혁은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비록 민준혁은 지위를 잃었지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따뜻한 의사가 되어갔다. 강혜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옛날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일을 배려하는 성숙한 여성으로 변해갔다. 이청아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자신의 현장 체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를 통해 더 나은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이청아의 현장 체험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미래종합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이청아는 이제 공식적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환자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청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었다. 이청아는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다.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했다. 박미선 팀장님, 요즘 어떠세요? 이청가가 청소팀 휴게실을 방문해서 물어봤다.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 근무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박미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청아는 여전히 겸손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동료 청소 직원들도 이청가를 보며 고마워했다.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민준혁은 과장직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성실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더욱 친절해졌다. 특히 청소 직원들이나 간병사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민준혁이 복도에서 만난 청소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청소 직원도 기뻐하며 인사를 받았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의료진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다. 강혜원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의사 부인들의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언니들, 오늘 봉사활동 어떠셨어요? 강혜원이 다른 부인들에게 물어봤다. 이제 그들의 모임은 자랑이나 과시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말 보람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윤지영이 밝게 답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홍채림도 동조했다.
전에는 이런 활동에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청아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현장 체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이청아는 병원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의료진들이 다른 직원들과 화목하게 대화하고 환자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치료받는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사모님, 최민준이 아내 곁으로 다가왔다. 어때? 많이 바뀌었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청가가 만족스럽게 답했다. 처음에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까지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대단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민준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병원을 이끌어 나가자. 이청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갈 거예요. 시아버지 최태호도 며느리의 변화와 성장에 감탄했다. 청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된 것 같아. 앞으로 이 병원을 맡아도 될 것 같구나. 이사장의 칭찬에 이청아는 겸손하게 답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버님. 며칠 후 미래종합병원에서는 직원 화합 행사가 열렸다. 의료진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청아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직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가가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했다. 우리 병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직원들이 이청가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 직원들은 감격스러워했다. 자신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경영진을 만난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민준혁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직원분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민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강혜원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이청아는 혼자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힘들었던 청소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민준혁이 뒤에서 다가왔다. 혼자 뭘 생각하고 있어?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청가가 답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왜 갑자기 감사해? 민준혁이 궁금해하며 물어봤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준혁은 아내의 성숙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당신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강혜원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청가와 민준혁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물론이죠, 언니. 무슨 일이세요? 청아씨, 정말 고마워요. 강혜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전에는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언니도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청가가 따뜻하게 답했다. 지금의 모습이 진짜 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강혜원은 그런 이청가의 말에 눈물이 글썽했다.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자. 강혜원의 제안에 이청아는 기꺼이 동의했다.
물론이죠, 연니.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요. 1년 후 미래 종합병원은 직원 만족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었다. 이청아는 이런 성과를 보며 자신의 현장 체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청아야, 정말 최태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식으로 병원 부의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청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더 배우고 직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이청가의 겸손한 답변에 최태호는 더욱 대견스러워했다. 역시 내가 점찍어둔 며느리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최민준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했다. 당신다운 생각이야. 천천히 준비해도 돼. 어느 날 이청아는 병원을 둘러보다가 과거 자신이 청소를 했던 VIP 병동 휴게실에 들렀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청소 직원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청아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청소 직원은 이청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의사장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청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청소 일을 했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청소 직원은 더욱 놀랐다. 부의사장님이 청소를 하셨다고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런 이청가의 말에 청소 직원은 감동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청아는 그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파이팅 하세요.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녁 무렵 이청아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이청아가 밝게 말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건 당신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기 때문이야. 민준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어. 최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병원이 이렇게 좋아진 건 다 청아 덕분이야. 모든 직원들이 청가를 존경하고 있어. 이청아는 겸손하게 답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날 밤 이청아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청소부로 일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청가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또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청가는 깨달았다. 이청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건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미래 종합병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청아와 모든 직원들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청가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